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사마 알미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마와 원자재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테마성도 있었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로도 해서 이제 이슈가 한번 있었고 과거에는 유동성이 정말 풍부했을 때는요 테마성으로 같이 계속 올랐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꿈과 희망을 먹고 주가가 상승을 했으나 그 주가가 희망과 꿈이 꺼지는 순간 버블이 터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업황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큰 변동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이제 투자 심리가 안 돌아오는 거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가 나서서 힘을 쓴다고 한들 안 사주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선 시간이 좀 필요한 듯하게 보입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사실 이 매출이든지 이런 부분 보면은 그냥 평범한 회사입니다. 뭐 특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장점이라고 단점이라고 이렇게 없어요. 보통 근데 이게 사마알미늄만의 뭐 문제냐 이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원자재를 다루거나 혹은 철강 기업들이 딱 지금 시즌이 특정 몇몇 기업들 일감이 많이 들어오는 그 회사들 빼고는 다들 힘든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매출액이 1분기가 633억 원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16억 정도 찍혔는데 요거 그냥 저냥 하거든요. 그냥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흑자 기록한 데도 많고 적자도 기록한 데 많은데 굳이 뭐 적자라든지 뭐 흑자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다 또이또이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진짜 특수한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제 매출 부분에서는 뭐 특이한 장점, 뭐 단점 이런 것도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련히 해소가 좀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뭘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느냐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이게 그 아마 과거에 들어오셨던 분들 LG 엔솔이 얘네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협력을 하는 업체들은 보통 이렇게 지분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냐? 과거 요때 있죠. 2022년도 요때부터 지금까지 상승했었던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2차전지 전기차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주식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게 가격이 얼마가 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광기가 붙고 매수세가 붙어주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그거 그래야만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과했다가 지금 총평입니다. 실제로 이제 숫자로 찍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환상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이제 돈으로 치환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되고 우리들이 투자를 하니까 되게 민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딱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에코프로 PM 미친 듯이 날아갈 때였습니다. 그냥 오늘도 올라? 오늘도 올라? 오늘도 올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 그때 이제 스타 같은 인물이 한번 나왔었죠. 배터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박순혁 작가.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그분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분의 잘못이라고 전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매수세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그때 또 시장이 어땠냐면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 불반등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좀 더 시간을 돌려서 요때 언제야? 좀 돌려 이때 있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요때 이때 갈 곳을 잃은 돈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나타났던 게 걔네들이에요. 에코프로 PM 2021년도 이 6월 1일 피크로 찍고 내려갔죠. 네, 비슷합니다. 여기 처음 상승의 시발점이 2022년도로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 2020년도, 2021년도요. 물 밀듯이 네이버, 카카오 사람들이 많이 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란 거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주식 계속 하게 되는 거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도파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돈 따면은 그쵸?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렸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하는 인구도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세가 갈 곳을 잃었던 매수세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라는 게 이제 주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린 사건이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정확히 어떻게 됐었냐면은 에코프로에서 숏을 쳤던 그 증권사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숏 커버링 나온다, 돈 갚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꽤 크다 했고, 숏 커버링 나온다, 대박 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거 저도 솔직히 안 믿었는데 딱 그 얘기 터지고 나서 몇 일 있다가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같이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계속 그 유동성이 지금 계속 뭉쳐 있다가 관련된 애들은 계속 같이 갔거든요. 그때 같이 갔던 게 사마알미늄. 그러면서 고점 찍고 나서 에코프로가 2023년도 10월 17일 아마 비슷한 게 꺾였을 거예요. 보면은 비슷한데 꺾였죠. 7월 26일이고 얘는 에코프로는 7월 26일이고 사마알미늄은 좀 더 돌려보면은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더 갔어요. 그러고 나서 테마가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반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반등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차트를 요때 시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상승 부분부터 여기 딱 이 구간 이걸 이렇게 싹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과거에 라운드 피겨라고 작용을 할 수 있는 이 10만 원대 요거 뚫어줬고, 그리고 최고점까지 15만 원 선까지 마이너스 35%? 야 이거 말아 올릴 수 있잖아, 상한가 한 번이면 되겠다 라는 심리가 생겨요 사람들이.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던 애니까 학습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학습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아 이거 물량 모았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딱 그렇게 무빙이 나왔고, 그리고 추르륵 빠졌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정말 많겠죠. 왜? 들어가는 족족 살렸으니까, 싼 고점 찍어도 계속해서 횡보하고 나서 했으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가다가 바바박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2월 7일이 딱 돼서 들어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다시 반등하나 보다. 그리고 9만 원에서 10만 원 갈 때 세게 올렸어요. 파박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살짝 치워서 보여드리면은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여러분들 과거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예요? 678만 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가 다 더해서 678주입니다. 자, 근데 이때 최근 들어서 얼마예요? 보이지도 않죠? 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2월 9일 기점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때 설날이었어요. 설날.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좀 더 땡겨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죠. 요거 2월 8일 목요일이었다가 2월 13일 화요일로 됐어요. 이거 추석 연휴 거거든요. 추석 연휴였어요. 사람들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때 연초이고 돈 많이 나가고 명절 꼈으니까 돈 많이 썼고 주식하고 싶잖아요. 돈 벌고 싶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 뭘 하면 좋을까란 기대감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명절 끝나고 뭐 사지 이 심리가 팡 폭발했던 게 화요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의무 보유 확약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던 사람들 중에서 주식을 싼 값에 이 회사 초창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식으로 줬던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보유를 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풀린 거예요.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일정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시장에 싼 값에 산 거기 때문에 물량이 꽤 돼요. 그래서 이게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물량이 얼마였냐면 371만 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량이 여러분들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 뭐 15만 주 이렇게 돌던 때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심지어 사고 판 것만 해서 10만 주, 15만 주 터져주는데,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야겠죠. 사람들이 내 갖고 있는 주식을 받아줄 수 있는 유동성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몇 일 좀 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가 바바바바바바박 쭉 빠집니다. 이 물량을 다 털어야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한 속내는 잘 모르겠지만 300만 주, 400만 주 가까운 그 주식을 하루아침에 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던지면은 누가 그걸 한 번에 던집니까? 하한가 무조건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이 물량이 물론 그분이 단 한 주도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단 한 주도 안 팔았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너무나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너무 공교롭게도 의무보유 확약일이 끝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타이밍도 좋았고 그렇죠. 뭐 의심은 되지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한 이때 한 100만 주만 팔았을 수도 있죠. 예, 나머지 200만 주 정도 더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도대체 이 종목은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사실 아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딱히 뭐 특색이 없다 했잖아요. 이거는 반등을 할 때도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예. 테마성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 더 그냥 쭉 빠지는 거고 또 똑같은 굴레에 더 오히려 더 하락이 깊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자료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업황이 개선돼야 되는데 업황 개선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사마알미늄의 주가가 변동할 만한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가 그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